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남자,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남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진짜로 매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과 제가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해요, 그니까. 와, 진짜로 꿈에도 이 목소리가 나왔고, 그리고 이 목소리를 녹음해서 잘 때마다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크게 되실 분이네? 네.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더 웃긴 점이 뭐였냐면, 욕하신 부분 있죠? 네. 욕하신 부분만 녹음을 해서 딱 계속 그것만 돌려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방송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10%만 쓴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족쇄만 풀리면 그냥 끝내줍니다. 그냥. 귀에서 피딱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진짜 몇 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모로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되신 분의 아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똘비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똘비는 몇 년 전에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 이게 애매한 나이인데 대학생이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나이를 들으셨다시피 조금은 대학교를 다니기엔 나이가 좀 많죠.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나이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군대 갔다 와서 적당히 복학해가지고 학업을 마저 마쳐야 되는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놀고 싶었어요. 노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군 휴학 다음에 일반 휴학을 막 써가면서 열심히 놀았던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학번인 친구들은 대부분 졸업을 했죠. 그리고 자기보다 한 학번 이렇게 낮은 친구들도 졸업을 했다든지 별로 친한 애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겠고, 부모님한테 얼굴 보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다니는데 친한 사람이 없었대요, 크게. 그래서 전공 수업을 마치고 다음 수업까지 공강이 좀 길어서 나가서 게임방에 가갖고 조금 놀다가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터벅터벅 걷고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 본인이 나왔던 건물에서 바깥에 게임방까지 거리가 좀 되니까 쭉 걸어가는데, 대학교가 건물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쭉쭉 지나면서 가는데, 어떤 한 건물을 딱 지날 때 건물 1층에서 한 30대 중반? 아니 한 30대 후반? 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총총총총 걸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쭉 걸어가다가 이게 무심결에 보고 그냥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와서 갑자기 손목시계를 확인을 하더니 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러나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심했다는 듯이 저기 실례합니다 하고 말을 걸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듣고 있던 돌비 공포 라디오를 빼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에 너무 쫓기고 있습니다. 부탁 하나만 조금 제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좀 도움을 한번 청합니다. 되게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똘비가 급한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다른 데 갈 수는 없으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가지고 하루 이동을 해서 다른 일을 봐야 되는데, 이 서류를 받기로 한 사람이 한 10분 정도 있으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10분은 너무나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늦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도움? 그러니까는 서류만 좀 갖고 계시다가 이 자리로 이 서류 받으러 사람이 오면 건네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사례는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10분이면은 한쪽에 서가지고 담배 피워도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니까는 선뜻 5만원짜리 한 장을 빼가지고 서류 봉투랑 같이 주더래요. 5만원짜리 신사임당 얼굴을 딱 보는데 고맙더래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서류 봉투하고 5만원짜리 받아가지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있었더니, 이것까지만 같이 전달해주세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랬더니만 뒤쪽 주차할 수 있는데 차를 대놨는데, 신형 BMW 7 시리즈가 딱 주차가 돼 있었대요. 그거 트렁크를 딱 열더니 작은 쇼핑백 하나를 빼가지고 같이 주더래요. 이거 같이 전달해주면 되냐고. 전달해주면 된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수입차를 딱 시동을 걸더니 멋지게 딱 출발해서 황급하게 가더래요. 바쁘긴 바빴나 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서류봉투 받은 그 위치에서 서서 기다렸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어떤 한 남성분이 두리번 하면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저기 혹시 이거 받으시러 그러니까는 예. 저 김 대표님 그 물건 전달해 주시면 맞으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모르겠고 예 이거 맞습니다 하고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맙다고, 안 그래도 김 대표님하고 통화했는데 김 대표님이 아까 경황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맙고 죄송하다고 연락처 받아놓으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드려야 된다고, 너무 고마운 학생이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알려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게임하고 다음 날이 됐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저께 만났던 사람인데 기억하냐?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저께 뭐 그 서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맞다고. 예 어저께 서류는 잘 일 끝났죠? 그러니까 덕분에 내가 한시름 났다고. 나 이게 시간에 쫓기는 사람 아닌데 오늘 뭐 학교 강의 있냐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그러면은 무슨 과예요? 그래서 저 무슨 과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만나요. 밥 한 끼 먹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약속한 시간에 과 건물 앞에 딱 그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인사를 했대요. 어저께 뭐 도움 잘 했고 고맙다 어쩌다 하면서 인사를 서로 하고 근처 식당 가가지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대요. 뭐 의리의리하고 이런 식당은 아니었답니다. 둘이서 딱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명함을 꺼내서 주시더래요. 딱 받아보니까 명함에 뭐뭐 산학재단인가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산학협력재단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 가보면. 그래가지고 나는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교들하고 이렇게 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이렇게 선뜻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명함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데 명함 뒷면에는 그 여러 가지 대학교들의 로고들이 쭉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쭉 로고를 보고 있으니까 그 로고들은 지금 나하고 같이 협력이 맺어져 있는 그런 대학교들의 로고다. 보니까는 똘비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로고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 학교랑도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다고. 그 우리 똘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이렇게 기업하고 연결을 할 때 내가 특별히 신경 한번 써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점은 몇이야 하면서 쭉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취업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학교는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냐? 평일이면은 거의 항상 나오는 거냐? 그래서 뭐 맞다고, 수업 그렇게 짰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알바 같은 거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알바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뭐 서류 같은 거 좀 만지고 정리하고 그런 거 해본 적 있냐? 그래서 똘비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딱히 그런 적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특별한 기술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그냥 용돈벌이라도 좀 해보라고. 난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어차피 내가 인건비를 줘야 되면 나랑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학교 학생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어디 사무실 가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냥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아니면 회사 일 정보 같은 거 알아볼 거 있으면은 그냥 알아보면 된다고. 되게 간단한 거라고. 뭐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시간이 남는 시간에 하는 거면은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연락하자고 그러면서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이 흘렀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대표는 무슨 형이라고 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뭐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간표 어떻게 돼요? 오늘 잠깐 일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부탁을 했냐면은 처음에 부탁을 했던 게 그분이 은행에 가서 정보를 좀 알아서 와달라는 부탁을 했대요. 이게 뭐였냐면은 되게 뜬금없는 거였는데 은행에 가면요, 아니 네이버 같은 것만 켜도 오늘의 환율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달러 기준으로 달러를 살 때 얼마, 달러를 팔 때 얼마 가격이 써 있어요.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은행에 가게 되면 VIP라든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달러를 더 비싸게 팔든지 싸게 살 수 있게 혜택을 주니까 은행 창구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알아봐서 와라 라는 미션을 주더래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남고 해서 학교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갔답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았대요. 창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고 뭐가 있고 쭉 받아 적어가지고 그분한테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대요. 내용을. 그러니까는 고맙다고 그러면서 지금 어디냐고. 학교다고. 오케이 학교 어디냐고. 저 전공사무실 있는데 그쪽이다고. 전공건물. 그러니까는 그럼 거기서 5분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오시더래요. 마침 학교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고생했다고 하면서 10만 원을 주시더래요. 현금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그래서 똘비가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는 일이라는 게 별거 없다고 고맙다고 오늘 덕분에 내가 시간을 좀 벌었다고 돌아다니면은 내가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가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분이 쿨하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꽁돈 10만 원이 생기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로 또 며칠 안 있다가 또 연락이 왔대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번 날에 은행처럼 별 시덥지 않은 일을 시켰대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인감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를 띌 때 당사자가 오지 못했을 때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법인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법인 서류 뭘 뜰 때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준 대로 가가지고 물어보고 받아 적어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류 업무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아왔던 것들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또 어디냐고. 그래서 나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10만 원을 또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꼭 안 오셔도 된다고 입금해 주셔도 된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직 사회생활 안 해봤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계좌나 우리 회사 계좌에서 그 동생한테 입금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 세무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야. 어떻게 세무신고해? 별로 안 좋잖아. 나도 신고하기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현금 주는 거야. 나는 어차피 돌아다녀서 볼 일들이 많고 서로 그게 좋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간격을 두고 꾸준히 이렇게 미션을 하나씩 줬대요. 이 일이라는 게 주로 관공서,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쪽을 돌면서 정보들을 아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너무 일은 쉬웠고 어쩔 때는 15만 원 받을 때도 있었고 10만 원 받을 때도 있었고 좋았대요. 그래서 용돈을 여기서 거의 충당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저녁 5시쯤 하루는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예 형님. 그땐 형님이었대요. 형님 하고 받으니까는 어떻게 저녁에 뭐 저녁 식사 약속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따로 식사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은 형하고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본인을 태우러 왔대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술 한잔 먹자 해가지고 이동을 했대요. 술집으로. 술집은 좀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술집이었대요. 굉장히 프라이빗했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확실히 비싸 보이는 술집이었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되게 조용하게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을 좀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회사는 점점 커져가는데 사람은 없고 그 우리 똘비 동생처럼 일 빠릇빠릇하게 하고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요즘 별로 없다고.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봤자 한 근 10년밖에 안 난다만 요즘은 10년이어도 내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면서 술을 이렇게 쭉 줘가지고 홀짝홀짝 술 양주랑 이것저것 이렇게 먹으면서 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이 형님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별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고 노는데 정말 웃기고 재밌더래요, 이 형님이. 그래서 양주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업되면서 막 즐겁게 막 얘기하면 놀고 노래도 막 부르고 하는데 그 형님이 야 흥을 좀 더 돋구자 그러면서 나가서 뭐라 얘기하고 들어오니까 접대부가 2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그날 똘비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들이잖아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거기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농담하고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그리고 다음날 딱 집에서 일어났는데 막 숙취가 어마어마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야 하고 이제 붙잡고 일어나고 이제 수업 갈 거 가고 뭐 그날 일할 것들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털레털레 이러고 있는데 그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형님 그러니까 어제 잘 들어갔냐? 어저께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몸 상태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많이 달리더라니 어떻게 해장이라도 해야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 오늘 수업이 좀 바빠서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 저녁에나 해가지고 뭐라도 먹자. 형도 어저께 너랑 얘기하니까는 너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더라. 어떻게 저녁에 해장국이라도 먹자. 저녁이라도 감자탕이라도 뭐라 먹을래?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대요. 저녁에
저녁에. 그래가지고 또 밥 먹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전날 막 엄청 먹어서 몸이 보대껴도 다음날 저녁 먹을 시간 또 되면은 몸이 좀 풀려요. 그래가지고 감자탕 같은 거, 탕 종류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술도 한두 잔 먹으면서 또 흥이 오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 형님하고 정말 재밌게 놀고, 이틀을 연짝으로 놀았대요, 그 형님하고. 이 형님을 만나서 놀면은 진짜 말도 못하게 재밌긴 재밌대요, 진짜로. 너무너무 사람을 재밌게 해주신대요. 그렇게 이틀 연짝 놀고, 이 형님이 내가 요즘 일이 조금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한 3, 4일 동안은 내가 따로 일 시킬 거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보자, 그러고 그날 이렇게 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틀 정도 지나는데 똘비가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수업을 듣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아니면은 동네 친구 불러서 같이 놀고 하는데, 이 몸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보대끼고 컨디션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흥이 안 나더래요. 이게 친구랑 만나서 이렇게 노는데도 흥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하고 만나서 놀았으면 좋겠다. 김 대표 형님하고. 김 대표 형님은 언제 오시지? 심심한데 해갖고 전화를 했대. 좀 늦은 시간에 전화 신호가 가니까 받더래요. 그러면서 똘비야 받더래요. 그래서 형님 뭐 일 끝나고 언제쯤 오셔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나 며칠 더 있어야지, 한 이틀 더 있어야 되나? 왜 너 무슨 일 있냐? 그래가지고 형님 오시면은 형님 시간 되면 저녁에 가볍게 식사라도 하고 형님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죠. 그러니까 심심해? 같이 놀 사람들이 없어 너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심심하고 그래요 형님. 그러니까 야, 나도 그래. 너 나중에 사회생활 해봐라. 진짜 너랑 나처럼 만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또 사업이 잘 되잖아. 친구들도 다 떠난다. 내가 네 심정 알지. 형이 일 좀 빨리 끝낼 테니까 내일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다음날 그 형님을 만났답니다. 그 형님 만나가지고 정말 또 만나서 노는데 너무너무 즐겁더래요. 진짜로 미친놈같이 웃으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대요. 이 형님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막 놀면서 얘기하다가 술을 만취는 안 했고, 그 형님이 그러더래요. 야, 똘비야, 너 대학교 마치고 어차피 취직은 형한테 맡겨. 형이 알아서 내가 너 기업 골라서 가게 해줄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시간 있고 학생일 때 그래도 알바 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좀 그렇게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형님 뭐 형님이 일 시킬 때마다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말고 형이 미션 하나 줄 테니까 곧 있으면 방학이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죠. 야, 인마 대학생은 방학 때 돈을 바짝 버는 거야. 오케이? 방학 시작하고 형이 매일매일 일들을 좀 줄 테니까 그냥 방학 때는 그냥 슬렁슬렁 일하면서 돈 많이 벌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대요, 그게. 그리고 이제 방학을 곧 얼마 안 있어서 했답니다. 그 사이까지 이 형님을 여러 번 또 만나서 놀았었고, 방학을 했고 이 형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좀 주더래요. 근데 그 일이 뭐였냐면은 이 형님이 말한 곳에 가면은 이렇게 소쿠리 같은 게 있대요. 오호. 그 소쿠리에 보면은 되게 소분이 쭉 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답니다. 되게 작게. 그러면 이 물건을요, 똘비가 어느 지역을 좀 지정을 해준대요, 이 형님이.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거를 시키더랍니다. 아하. 근데 똘비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똘비는. 이게 속된 말로 던지기라는 거죠. 똘비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모를 만한 장소, 이 형님이 또 어디라고 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위치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거기 주소 찍고 문자로 그때그때 해서 이 형님한테 쏜대요,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그쪽 지역을 싹 그렇게 돌고 나면은 이 형님이 그 마지막 어느 장소를 얘기를 해줬대요. 거기 가면은 돈이 꽤나 있답니다. 거기에 가면은. 처음부터 현금으로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또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액수가 우리가 보통 알바를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뭐 시급을 편하게 10,000원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8시간 일하면 80,000원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좋게 4-5배가 넘는 돈이었대요. 업무 시간은 그렇게까지 길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고, 이게 아직은 대학생인 똘비한테 이 몇십만 원이란 돈은 생각보다 엄청 크게 다가왔대요, 진짜.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돈으로 정말 신명나게 노는데 또 놀아도 흥은 별로 안 난대요, 똘비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충 놀다가 또 이 형님이 며칠 있다 연락이 오면은 또 그 일 한번 해주고 또 돈 벌고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알바를 본인이 한답시고 했더니만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돈을 자기가 더 갖고 있더래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똘비가 어리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이 많이 짧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거다 이 자각을 크게 못했었대요. 그때는 그게 한지가 오래된 것도 아니었고. 근데 똘비가 주머니에 돈이 낭낭해지니까 친구들도 부를 거 아니에요. 이 형님이 그때부터 좀 많이 바빠졌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 불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뭐라고 해야 될까, 시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계라고 롤렉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그 갤럭시나 아니면은 저기 애플에서 나오는 그 전자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네, 최신 모델로 이렇게 바꾸고 백팩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비싼 백팩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가방이. 그런 걸로도 좀 바꾸고 하니까 같은 학생들한테선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와 너 가방 뭐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는 똘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요즘 뭐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돈벌이가 괜찮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는 친구가 이렇게 듣더니 야 그거 하면 위험한 일 아니냐 그러더래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막 그게 무슨 소리야 인마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 친구가 그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몇 개 찾아서 보여주더래요. 야 너 혹시 이런 일 아니냐고, 이거랑 네가 하는 일이랑 너무 똑같은데 너 이거 하는 거 아니냐고 친구가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나쁜 약품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너 이거에 지금 연관된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똘비가 아니다고. 야 이게 뭐 비슷은 한데 하는 짓이 비슷은 한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 산학협력단 거기 뭐 일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는 야 똘비야 글쎄다 네가 하는 일이 좀 정상적이진 않아. 너 같으면은 왜 그 큰 돈을 너한테 주면서 일을 시키겠냐. 그러니까 똘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부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지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다음에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은 조금 더 내가 그럼 찬찬히 들여다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폭풍 검색을 한 거예요. 똘비가 막 구글, 네이버, 유튜브 온갖 거를 막 뒤집어서 보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점점 확신이 들더래요. 그때서야. 그러면서 확 공포가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연락을 안 받아야 되나? 근데 만약에 이게 나쁜 게 아니었으면 이쯤에서 그만해야겠다. 일단은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먹고 있는데 연락이 왔대요. 며칠 있다가 형님 하고 받으니까 오늘도 일 하나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저 알바는 이제 조금 저도 따로 학업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만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그래? 그래 공부가 우선이긴 하지. 그래도 인마 방학 때 돈 벌 수 있을 때 쫙 벌어두고 학기 중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게 참 좋은데 말이야. 그래 인마 공부하겠다는데 형이 어떻게 말리냐. 밥이나 먹자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밥은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 밥은 먹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형님이 좀 못 피하게끔 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번화가에 그 식당 한 군데 알려주고 거기에 가가지고 밥 먹자고 해서 약속 장소에 갔대요. 똘비가. 그래서 이렇게 딱 갔는데 일단 그 형님이 안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잠깐 가게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님이 전화가 오더래요. 형님 받으니까 형이 조금 몇 분 늦거든. 들어가가지고 일단 자리 잡고 앉아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있었대요. 한 15분 정도가 지나는데도 그 형님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전화가 다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러니까는 똘비야 형이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네가 이쪽으로 좀 와줘야겠다. 형이 택시비는 줄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는 택시 타고 어디로 좀 와달라고. 형이 바빠서 그러는데 아무튼 와서 다시 전화해요.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걸어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대요. 예. 이동을 해가지고 내렸어요. 내린 곳은 되게 음침하고 이런 곳은 아니었대요. 학원들도 이렇게 있고 일반 상가들도 많이 있는 그냥 동네였대요. 동네. 그래서 거기 내려서 이렇게 좀 멀투룩하니 서 있다가 전화를 했대요. 형님 저 여기 왔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야 지금 뭐가 보이냐. 그래서 앞에 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등지고 어디로 해가지고 좀 앞으로 걸어가봐 하면 쭉 시키더래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쭉 갔대요. 쭉 가서 어디에 도착하니까 그 건물 앞에서 좀만 기다려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면서 기다렸대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전화가 오더래요. 네 형님 그러니까는 너 어디요? 그래가지고 말씀 주신 그 건물 앞인데요. 그러니까는 너 앞에 서 있었어. 야야야야 건물 3층으로 올라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 건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3층으로 걸어 올라갔답니다.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었대요. 3층으로 딱 걸어 올라가니까 우리 옥색으로 칠해놓은 철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들 들어가 보면 그게 딱 닫혀 있더래요, 그냥. 그래서 3층은 아예 못 들어가는데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대요. 형님, 저 3층 올라왔는데 이거 아예 닫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그러면서 그 형님이 통화를 한 상태로 좀 걷는 소리가 나더니 척허덕 청청 하면서 철문을 이렇게 열더래요. 딱 열렸는데 그 안에는 약간의 인테리어가 돼 있는 그런 뭔 시설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러니까 들어와, 형이 일이 좀 바빴어. 어서 와. 그래가지고 형님 하고 들어갔대요. 뭐 안에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시설을 크게 해놓지는 않았고 작은 바처럼 꾸며놓은 곳이었대요. 인테리어 같은 거는 없고 그냥 그 바텐더 테이블 같은 거 있고 그 뒤에 막 술병들 쭉 양주병들 올라가 있고 막 이렇게 생긴 그냥 영업하는 곳은 아니었고 대충 개인이 즐기려고 꾸며놓은 공간 정도로 느껴지는 곳이었대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 형님이 안주도 이렇게 미리 준비해놔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형이 왜 알바를 안 하냐, 너만한 동생 찾기 힘들었는데 아이고 공부한다니까 그래도 응원한다, 나중에 뭐 좋은 기업 형이 꼭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술을 이렇게 쭉 먹이더래요. 똘비도 이렇게 술을 이렇게 쭉 먹었대요. 쭉 먹는데 그 형님이 똘비야 그러지 말고 일주일 정도만 일 좀 더 도와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저 학원이랑 몇 개 끊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형님 부모님이 그냥 무턱대고 끊어놓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래요 얘기를 하니까는 야 똘비야 나 형이 좀 솔직히 섭섭해 너한테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요 형님? 그러니까는 야, 내가 너한테 내가 말을 함부로 했냐? 네가 밥을 사달라고 할 때 내가 밥을 안 사준 적이 있냐? 아니면 내가 너 알바비를 조금 챙겨주기를 했냐? 야, 갑자기 부모님이 학원 끊었다고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방학 때는 일할 수 있댔잖아. 그래서 형도 너 믿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야, 이거는 형이 좀 섭섭해. 아무리 너 먹고 사는 게 급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좀 일하기가 싫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형님 그런 건 아니고요 하는데 이걸 뭐라고 변명해야 되는지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더래요. 이 나이 먹고 부모님 핑계대는 것도 좀 웃기고 지금.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알았으니까 일주일만 딱 더 일해봐. 일주일만 더 하자니까. 그러니까 똘비가 형님 그건 좀 그래요. 그리고 일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형님이 잠깐만 뭐라고 했어?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야, 네가 뭐 가가지고 사람 뭐 배창실에 했냐? 아니면 대갈박을 깼냐?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했는데 네가 지금 말해봐.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말해봐.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지 말해봐. 그러더래요. 그 형님이 되게 정색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형님 그냥 그랬어요. 뭐 비정상 정상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딱 얼버무리니까 야, 똑바로 말해봐.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데 내가 너한테 은행 가서 알아보라고 시키고 우체국 일 시키고 동사무소 시키고 이런 게 비정상적인 거야? 거기다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너 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배달 같은 거 하는 것들? 야 그게 뭐가 이상해? 네가 가가지고 잠겨있는 문을 따고 놓기를 했냐? 뭘 했냐? 아니잖아. 말해봐. 뭐가 비정상인지 지금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그때부터 엄청 추궁을 하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형님 그런 뜻으로 드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아무 말 없이 진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라보더래요. 근데 똘비가 아무 말 없이 계속 바라보니까 참 뻘쭘하기도 하고 무섭더래요. 그때부터 확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똘비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 형님이 술이나 먹어 임마. 알았어. 네가 뭔 말인지는 알았고 하면서 양주를 또 따라 주시더래 한 잔을. 그래가지고 먹자. 먹고 털 건 털자. 그리고 네가 알아둬. 이상한 거 그런 거 없어. 형 무슨 일 하는지 봤잖아. 먹어.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네가 오해를 했다니까 미안하다 내가. 짠 하고 한 잔 또 먹고 하는데 똘비가 이때 느낌이 어땠냐면요. 처음에 이 건물 들어와서 이 형님하고 밥 먹으면서 술 먹을 때는 너무 즐거웠다가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본인이 너무 무서운 느낌을 지금 받고 있었거든요. 똘비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때 내적으로 똘비가. 근데 이거를 본인이 그 순간에는 잘 인지가 안 된대요. 그게 그렇게 술 주는 거 몇 잔 더 먹으면서 똘비 머릿속은 어서 도망가야겠다, 나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가득한데 그 형이 딱 그러더래요. 똘비야 형이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일 더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그러더래요. 형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하는데 그 형님이 그 굳으시는 그 발로 그냥 앞에 테이블을 빡 차가지고 테이블을 잡아뜨려 버리더래요.
와장창창창 깨질 거 아닙니까? 잔 같은 게. 그 똘비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뻥 쪄갖고 있으니까 똘비야, 너 지금 뭐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쁜 약? 너 나쁜 약 봤지? 지금 네가 그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뭘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해. 아, 똘비야. 네가 이것만 좀 알아줘. 너도 먹었어. 꽤나 전부터 먹었는데 왜 못 느껴? 야, 너 지금 꽤나 전부터 먹고 있었어. 형 안 만나면 불안하지 않디? 너 형한테 먼저 전화한 날 왜 전화했는지 생각 안 해봤어? 똘비야, 일 그만할 거야? 그만해. 그만하고 학원은 못 갈걸? 다른 걸 가르쳐주는 곳을 가게 될 거야. 국가에서 너를 교육시켜줄 거야. 알겠어? 일 더 할래? 아니면은 또다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갈래? 어디 갈래? 이 자리 선택하고 나가, 똘비야. 빨리 말해. 형 오래 안 기다린다. 라고 압박을 시작을 하더래요. 똘비가 손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더래요. 진짜. 그러니까는 그 형이 5, 4, 3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똘비가 일단은 그 생각을 했대요. 일을 한다고 해야겠다. 이거는 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죄송합니다. 일하겠습니다. 형님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그러지? 그래야지. 야, 니랑 나랑 오고 간 돈이 있고 엄마 같이 먹은 밥만 해도 몇 끼야. 형이 많이 섭섭할 뻔했어. 그러더니 엎어진 식탁을 다시 그 형님이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리고 한쪽으로 걸어가더니 잔이랑 술이랑 다시 꺼내오더랍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나쁜 거를 타더랍니다. 양이 많진 않았대요. 많은 양을 탄 건 아니었대요.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딱 잔을 주더래요. 마시라고. 이게 모르고 먹었을 때하고 대놓고 탔는데 먹었을 때하고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더랍니다. 이게 못 먹겠더래요. 눈앞에서 이렇게 타서 주는데 못 먹겠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형이 얘기를 하더래요. 못 먹겠으면 먹지 마. 근데 똘비야,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너 며칠 안에 나한테 술 사달라고 얘기할걸? 너 잘 생각해봐. 너 자신 있어? 내가 사주는 술 안 먹을 자신 있어? 그러긴 힘들 건데. 이게 사람이 인내심으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술 안 먹었대요. 똘비가 끝까지 못 먹겠다고. 형님 일단은 내가 이렇게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알았다고. 그러면은 내일부터 좀 일이 더 많아질 거니까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조금 일 좀 하자고 그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똘비야 가보는데 말이야 형이 당부 좀 하나 해도 돼? 그러더래요. 말씀 주시라고.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똘비야 봐봐. 옛날에 말이야 조선시대 중세시대 때 입을 잘못 놀린 놈은 혓바닥을 땄고 도망가던 놈은 다리를 땄어요. 손으로 뭘 훔치거나 손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놈은 손을 땄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똘비? 말 잘못하면 혀 찔려? 진짜 혀 찔리는 거야. 눈도 아니야 그러진 않을게. 뭔 말인지 알지? 가봐. 글도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말만 들어서 그렇지 당사자는 정말 오줌을 지릴 정도로 무서웠대요 그때. 그치. 근데 그냥 풀어주더래요. 그냥. 나왔대요. 나와서 뚜벅뚜벅 집으로 걸어가는데 우와 진짜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오만 생각이. 그래서 한쪽에 공원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검색을 막 했대요. 내가 어떻게 보니 피해자잖아요. 똘비가. 피해자가 나쁜 거에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근데 처벌을 무조건 받는데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똘비가 이걸 내가 어떻게 이 바닥을 헤쳐나가야 되나. 막 너무 막막하고 눈물이 막 줄줄 나더래요. 내가 어쩌다 지금 이렇게 빠졌지? 그때서 생각해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더래요. 아니 이 형님만 만나고 오면 만날 때 너무 즐거웠는데 이 형님 만나고 오면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뭔가 몸이 축 가라앉고 이상한 나의 이 심적 변화들에 대해서 이해가 싹 되더래요. 양을 참 절묘하게 썼구나 그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일단은 잤대요. 자는데 전화기가 막 울리더랍니다. 봤더니 형님이더래요. 받았대요. 네 형님. 받으니까 일찍 일어나라니까 나와 어디로 가 글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시키는 곳으로 갔대요. 왜냐면 너무 무서웠대요. 똘비가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고 이동을 하면서 다음날 느낀 거지만 내가 지금 나쁜 거에 조금 문제가 생겼구나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가 된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내가 지금 나쁜 거에 노출이 됐다라는 걸 인지를 한 후와 인지하기 전에 이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대요. 이게
정말 많이 다르대요. 아,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뭔가 지금 단단히 잘못되긴 한 것 같다. 이 형님이 주는 술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사람 뇌라는 게. 그래서 그날 시킨 일을 했답니다. 시키는 일을 이렇게 쭉 다 했고 이 형님이 이때부터는 돈을 안 주더랍니다. 돈을 안 주고 네가 오늘 일한 거 술은 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서 말하는 술이 뭘 뜻하는 건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한테 의존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대요. 똘비가. 본인 스스로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져가는 걸 느꼈대요. 그때. 근데 도저히 이건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가 없었대요. 똘비가. 예. 그러던 찰나에 똘비의 지금 생활 패턴이 너무 엉망이잖아요. 현재.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침에 똘비를 깨웠대요. 너 일어나 보라고 이 자식아. 그러니까 똘비가 일어났대요. 아버지, 너 요즘 맨날 술 처먹고 다니고, 너 이거 뭐한 짓이냐고. 아침 동틀 때쯤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한 짓이냐고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보다 못해서. 똘비가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그게 아니고 막 제발 나 좀 놔둬. 막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나더래요. 오호.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 왜 그러는데 아빠 말지도 못하면서 떼두라고 하면서 막 성질을 내게 된대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자기가 진짜 제정신은 아니었다라고 느껴진답니다. 아버지하고 아침부터 대판하고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냥 똘비가. 와,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털레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냥 진짜 무작정 걷고 있었대요. 무작정 걷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눈앞에 지구대가 보이더래요. 지금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얼마나 나는 처벌을 받아야 될까? 그 앞에 멍하니 서가지고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화기가 울리더랍니다. 딱 봤더니 형님이더래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어디니? 저 그냥 길에 서 있습니다. 그냥 길 어디니? 여기가요. 여기가 무슨 동입니다. 무슨 동 어디니? 예, 무슨 동, 어디 건물 근처입니다. 무슨 건물 근처 어디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묻더래요. 계속. 그 똘비가, 여기가요. 뭐 그냥 길가예요, 길가. 그러니까는 딱 그 형님이, 지구대 앞이니? 그러더래요. 예? 예, 걷다 보니까 지금 그 앞에 있네요. 그 앞에 왜 계속 서 있니?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형님? 왜 그 앞에 계속 서 있니? 이 씨새끼야 하고 욕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니요 형님. 그러니까는 들어가게? 들어가. 앞으로 계속 걸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걸으세요. 뭐 하십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걸어요. 그러더래요. 똘비가 아니요 걷다가 어지러워서 좀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지? 택시 타고 어디로 와? 그러더래요. 이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 형님의 말이 지금 똘비한테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말한 곳으로 갔답니다. 말한 곳으로 가니까 그 형님이 딱 앉아가지고 되게 좀 심각한 눈으로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너를 어떻게 할까? 너 같은 애들이 꼭 사고를 치던데 그 앞에 왜 서 있었어? 네가 어디서 뭐 하는지 형은 다 알아. 네가 하루에 밥을 몇 알 먹는지까지 다 안단 말이야. 형이 병 같니? 그 앞에 왜 서 있었어? 막 추궁을 하더래요. 똘비가 대답을 못하죠. 진짜 그런 적 없다고. 진짜 우연히 걷다가 그냥 멍하니 있었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대낮부터 술을 주시더랍니다. 술을 받아 먹었대요. 솔직히 안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 상황에서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갈구를 좀 했으니까. 그리고 술을 먹고 나서 때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게 저도 전달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맞으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공포스럽고 아프대요. 이게 저처럼 맨정신에 돌비님한테 맞는 거랑 차원이 다르대요. 이게 맞는데 너무 무서워서 똥오줌을 다 지렸대요. 그렇게 한참을 두드러 맞고 뭘 하더니만 진짜로 너 이번은 내가 딱 이 정도로만 내가 끝낼 거야 그러면서 그 다리 한쪽을 이렇게 할 것처럼 톱을 하나 갖고 오더래요. 진짜 막 그거 보는데 진짜로 무릎을 꿇고 막 두 손으로 빌었대요. 떨면서.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겁은 줬는데 결국 톱질을 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긴 했대요. 근데 똘비 상황이 그런 시츄에이션만 해도 공포와 지금 고통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하더니 오늘 일하라고. 그래서 그날 시킨 일을 다 했대요. 정말 일이 갈수록 빡세진답니다. 그렇게 일을 다 하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방에 웅크려가지고 막 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너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너 무슨 일이냐고. 아빠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이 세상에서 널 도와줄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너를 죽일 놈이라고 돌을 던져도 아빠가 그 돌 다 맞을게. 말해봐. 난 네 아빠야. 말해봐 하면서 아빠가 앞에서 똘비가 좀 반항을 했는데도 아빠가 끝까지 그렇게 매달리더래요. 앞에서. 그래가지고 아빠 나 열애저래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뻥 쪄갖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진짜냐고. 진짜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너 핸드폰 이리 주라고. 근데 똘비가 핸드폰을 도저히 줄 수가 없더래요. 아빠한테. 핸드폰을 꽉 쥐고 나 못 준다고 핸드폰 진짜 못 준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알았다고. 일단 쉬라고. 아빠만 믿으라고. 그리고 방문을 닫고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2시간 정도 있었나? 집 초인종이 울렸는데 누가 들어온지는 모르겠대요. 똘비가. 그리고 좀 더 쭉 기다렸고 똘비가 그렇게 잠에 들었고 얼마나 잤을까? 한참 진짜 미친 듯이 자다가 눈을 떴고 거실로 나갔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리고 소파에는 다른 모르는 그 아버지 지인분간인가 누군가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또 계셨고 엄마는 안 계셨대요. 집에. 그 똘비가 이렇게 딱 나가니까 아빠가 일로 오라고. 일로 와서 앞에 앉으라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네. 아빠가 물 한 잔 주더니 네가 잘 동안 아빠가 지금 많은 거를 알아봤다.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네가. 근데 자수해라. 이건 자수해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너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건 자수다. 애비된 입장에서 정말 고민 많이 했다. 그냥 너를 빼돌릴까? 외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할까? 그러면 내 아들이 문제는 없겠지라 생각을 했는데 걔네가 널 가만히 안 놔둘 것 같다고. 어차피 넌 나중에 1년 뒤가 됐건 2년 뒤가 됐건 걔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딸려 들어간다고. 그때는 네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울부짖어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자수하라고. 애비된 심정에서 이런 말하는 거 정말 미안한데 자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앞에다 놔주더래요. 아빠 거 핸드폰을. 손이 발발발발 떨린답니다. 이게. 자다 말고 일어나갖고 발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아빠가 일어나더니 뒤에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빠가. 라면을 끓이더니 앞에다 딱 놔주더래요. 오랜만이지? 아빠가 끓인 라면 먹는 거. 이거 배불리 먹고 전화해 똘비야. 그것만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전화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고 전화를 했대요. 진짜 용기 내서.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온다고 했대요. 그리고 통화할 때 옆에서 아버지로 같이 옆에서 바꿔받아 막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 안 시끄럽게 모르게끔 이렇게 할 테니까 와주시기로 했고 그분들이 막 이렇게 경찰차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히려 되게 따뜻하게 말씀을 주셨대요. 큰 결정 내렸다고. 아버님도 큰 결정 내리셨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끌려서 갔대요. 똘비는 끌려서 가고 아버지가 그래도 그 2달이 3달이 4달이 건너서 연줄을 막 대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조금 백을 썼냐면은 우리 아들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을 제발 꼭 좀 잡아주라고. 아하, 예. 뿌리를 뽑아주라고. 아버지가 그 백을 어마어마하게 쓰셨대요. 얘네들을 잡기가 너무 힘든 걸 아버지도 아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고 잡았어요. 똘비 때문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똘비가 알게 된 것들은 생각보다 똘비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수를 한다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정말 별로 없대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똘비 아버지의 끊임없는 설득,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의 그 눈, 아버지의 촉이 한몫을 했었던 거고 얘네들이 이렇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여기서 알게 된 것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돌비님 보이스피싱 무섭죠. 인터넷 해킹 무섭잖아요. 그럼요.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방어적이에요. 굉장히. 오. 특히 젊은 세대들 엄청 방어적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의 만남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이래요. 이게 사이버에 대해서 방어적인 만큼 현실 세계는 믿는 경향이 커졌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을 타겟으로 요즘 엄청나게 움직인대요. 이게 이 그물에 한번 빠져들어가면은 못 나온답니다. 똘비처럼.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데요. 대놓고 시킨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딸려 들어가는 애들은 똘비같이 피해자들이 많이 딸려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와 거기에 맞춰서 발전하는 나쁜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의 똘비가 어떻게 처음에 얽히게 됐는지. 처음에 똘비가 얽힌 것도요, 그 우연 아니었어요. 그날 사람 찾으러 나왔던 겁니다. 그 김 대표라는 사람이. 똘비가 포착이 됐던 거고 이렇게 얽혔던 거고
실은 이 뒤에 좀 센 비하인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어허. 정말 이거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뭐 메타작을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이거 말하면은 저하고 돌비님하고 이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 방송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싫어요.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는 그래서 그냥 와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많구나 대한민국에도. 근데 그 아들은 엄청 길게 살진 않았대요. 초범이기도 했고 자수하기도 했고 모든 정황을 다 법원에서 감안을 해주니까요. 그럼에도 처벌은 무조건 받았는데 지금은 외국에 나가 있대요, 아들이. 예. 자이든 타이든 여기에 한번 내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순간 평생을 돌아올 수가 없답니다. 평생을. 정상인으로는 평생을 못 돌아온대요. 영원히 참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영원히 참는 이 과정을 그래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게 이거 전문을 해서 재활해주는 병원이 있대요. 근데 이게 한국보다는 이런 나쁜 거에 대해서 더 심각성이 큰 외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쪽 병원들이 더 유명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거기에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성이 있고 특히 젊으신 분들 타겟으로 요즘 많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현실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셨기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동네꼬마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뽀뽀 쪽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자기야 보는 사람 많아. 어우 충격적이네요. 이거 알겠어 자기야. 이따가 방송 끝나고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여태까지 중에 가장 이쪽 그 목 뒤쪽부터 머리 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데 이거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사람들 조심해. 장난친 건데 이게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한 현실 공포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도 요즘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